키워드로 살펴보는 법률 용어 풀이, 법용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요, 바로 위법성 조각 사유인데요. 뉴스나 이제 기사를 접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의미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예,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이것도 이제 한자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게 위법성이고요. 그 위법성을 조각한다, 없앤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 어떠한 이유, 이거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명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위법성 조각 사유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먼저 범죄가 어떤 단계로 이루어져서 처벌되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범죄는 보통 세 단계로 이뤄서 처벌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위법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책임 능력자가 행한 행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 요건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상해죄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죄가 성립이 되려면 누군가가 주먹을 휘둘러서 상처가 났다. 라고 해서 이거를 상해죄로 성립이 되려면 지금 말씀드린 세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 요건 해당성, 즉 휘둘려서 상해가 났다. 그러면 상해죄 구성 요건 해당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주먹을 휘둘러서 상대방한테 상해를 입혔는데 상대방이 내가 주먹을 휘두른 이유가 상대방이 나를 칼을 들고 위협을 하려고 하는 사이에 내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차원에서 주먹을 휘두른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주먹으로 비록 휘둘렀지만 그리고 상해가 났지만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먹으로 휘두른 게 상해가 났지만 정당방위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때렸는데 이 때린 사람을 보니까 약간 정신 상황, 환청이나 환각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때린 겁니다. 그래서 정신이 좀 제대로 사리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때렸거나 또는 유치원생이 나이가 13세 미만의 유치원생이 때렸거나 이럴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어가지고 책임 능력이 없다. 그래서 책임 조각 사유가 됩니다. 이 3단계 즉 때려서 상대방한테 상해가 나야 되고 그 상해가 정당방위라는 사유가 없어야 됩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에 책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야 됩니다. 이 3단계가 다 모두 다 거치면 상해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님께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때 언급을 해주시기는 했지만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위법성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형법은 어떤 사유가 위법합니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위법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 5가지를 규정을 해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5가지가 어떤 걸까요? 예, 먼저 5가지는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당 행위, 그 다음에 정당 방위, 그 다음에 긴급 피난, 그 다음에 피해자의 승낙, 그 다음에 자구 행위 이렇게 5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법조문을 좀 보시면요, 그 정당 행위는 지금 형법 2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자기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게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또는 업무에 의해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하지 않게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정당방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당방위는 형법 2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그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했듯이 누군가 나한테 칼을 들이대서 위협할 때 어쩔 수 없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주먹으로 휘두른 행위는 지금처럼 자기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방해하기 위해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서 위법하지 않게 평가됩니다. 세 번째로는 긴급 피난이 있습니다. 긴급 피난은 형법 2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인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현재의 인한을 피하기 위해서 부득이 긴급 비난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23조에 보면은 자구 행위가 있습니다. 예, 법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 즉 청구권을 보존할 수 없는 경우에 부득이하게 자신이 자구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법 24조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습니다.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피해자 승낙에서 대표적인 얘기가 나 한 대 그냥 여기 주먹으로 쳐봐 가볍게 쳐봐 이럴 경우에 한번 쳤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피해자가 한번 쳐봐 이렇게 승낙을 했기 때문에 형법 224조에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위법성 조각 사유 5가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